깊은 산속, 오래된 숲의 중심에서 강태식이라는 사냥꾼이 오랫동안 영토를 지배해왔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전술과 위협적인 존재감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숲속의 생명체들과 마을 외곽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의 힘과 교활함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믿음직한 총을 항상 곁에 두고 숲길을 돌아다니며 가장 큰 사냥감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사냥하지 못하는 곰, 늑대, 사냥을 쫓았습니다. 그는 추격의 스릴과 이 장엄한 짐승들을 쓰러뜨릴 때마다 느끼는 힘의 도취감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어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태식은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명성의 긴 그림자에 둘러싸여 인간과 자연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전에 만난 적 없는 특별한 곰과 마주쳤습니다. 뒷다리로 섰을 때 거의 3m에 달하는 거대한 생명체였고 달 없는 밤처럼 검은 털을 가졌습니다. 곰은 예리한 지성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긴 눈으로 강태식을 응시했습니다. 강태식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곰들과 맞닥뜨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준하는 순간 곰이 갑자기 일어서서 나무들을 흔들 정도로 굉장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나뭇잎들이 비처럼 떨어지고 새들이 날개짓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동요했지만 여전히 결심에 찬 강태식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곰은 네 발로 내려와 돌진했는데 그 크기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와 민첩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강태식이 발포했지만 곰은 어깨를 스친 총알을 거의 느끼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성문을 부수는 충차와 같은 힘으로 곰이 그를 덮쳤고 둘은 사지와 발톱과 으르렁거리는 이빨이 뒤엉킨 채 숲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강태식은 옆구리에 백열등 같은 고통이 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곰은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고정시켰고 그 악취나는 숨결이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며 강태식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대신 곰이 말을 했습니다. 그 고대의 목소리는 지진처럼 강태식의 몸을 울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잔인함과 오만함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니 이제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강태식은 충격에 눈을 번쩍 떴고 자신이 산신령의 끝없는 응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신령한 존재란 말입니까? 자신의 곤경의 현실이 서서히 와닿으면서 진정한 두려움의 차가운 덩굴이 강태식의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 삶은 언제나 투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었고 척박한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들판에서 일했고 얇고 돌이 많은 토양에서 겨우 얻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작물들을 수확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그 뿌리가 마을의 기초와 얽혀있는 것 같은 고목이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 모여 의논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절기의 변화를 축하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늦가을 저녁에 길어지는 그림자 속에서 미영이라는 젊은 여인이 종종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무용수의 우아함, 햇볕에 그을린 피부, 새싹처럼 푸른 눈을 가진 미영은 마을 전체에 그녀의 부드러운 마음씨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햇빛이 비치는 숲길을 웃으며 달렸고 발견하는 작은 신비와 야생의 아름다움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길들은 강태식과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사냥꾼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느티나무 아래 이끼 낀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으면서 미영은 그 두려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와 다른 마을 사람들은 강태식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했고 그의 잔인함과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의 눈과 늑대의 코를 가졌으며 가장 쓰라린 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미영은 고개를 뒤로 젖혔고 그녀의 시선은 위에 매듭진 가지들을 따라갔습니다. 잎이 없어도 느티나무의 가지들은 마치 간청하듯이 어스름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자신의 속삭이는 기도를 바스락거리는 바람에 더했습니다. 제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냥꾼의 잔인함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그물의 일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 숲의 생명체들, 나무들 자체도. 숲의 흙과 마을의 아궁이 불에서 나는 연기 향이 섞인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영은 그녀의 간청을 반짝이는 별들을 향해 보냈습니다. 하늘이 응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느티나무의 거친 껍질이 그녀의 손바닥 아래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우도록 자신을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식이 진정한 힘은 자비와 땅과의 조화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의미한 사륙과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평화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새벽의 풀잎을 가로지르는 거미줄처럼 연약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나무 꼭대기 아래로 가라앉고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던 숲이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떨어져도 미영은 그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산신령의 강력한 힘에 무력하게 몸부림쳤고 그의 마음은 곰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 것에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생명체는 고대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인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 산신령이 울렸고 그 목소리는 마치 대지 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숲을 파괴하며 다니면서 그 생명체들을 쫓고 너의 천둥 무기로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강태식은 반박하려 했고 어떤 반항의 표시라도 보이려 했지만 산신령의 심판 앞에서 그는 특이하게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의 내면에서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느냐? 산신령이 계속했습니다. 이 숲은 내 개인 사냥터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것이며 너는 그저 작은 일부일 뿐인 섬세한 균형이다. 너의 행동은 고요한 연못에 던진 조약돌처럼 파문을 일으킨다. 산신령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강태식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사냥꾼이 작아지는 느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악행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자 그는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끝낼 수 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꺼뜨린 것처럼 쉽게 너를 짓눌러 버릴 수 있다. 이 말에 강태식은 겨우 목소리를 찾았지만 그의 말은 거의 쉰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지 않으시나요? 긴 순간 동안 곰은 침묵했고 그를 뼛속까지 벗기는 것 같은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사냥꾼이여. 내 운명은 죽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대신 나는 너에게 과업을 부여한다. 너는 마을로 돌아가 내가 일으킨 모든 해악을 보상해야 한다. 내가 부순 것을 고쳐라. 한때 너가 두려움만을 심었던 곳에 자비를 심어라. 강태식의 입술이 회의적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산신령은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숲 자체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은 영원히 불운에 가려질 것이며 한때 내 사냥터였던 이 땅이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강태식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고 자신의 상황의 진정한 심각성이 그에게 서서히 다가오면서 그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큰 힘으로부터의 약속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오만한 사냥꾼은 겸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산신령의 말씀에 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가 오랫동안 걸어온 지배와 파괴의 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마지못해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령님.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곰은 콧소리를 내며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를 놓아주며 그의 가슴에서 일어섰습니다. 강태식은 뒤로 물러나 자신과 거대한 생명체 사이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손이 총을 찾아 더듬었지만 그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 반짝이는 길이가 갑자기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이 숲의 운명과 너 자신의 구원이 이제 너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작별의 말과 함께 위대한 산신령은 돌아서서 나무들 아래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강태식은 그의 귓가에 울리는 심판의 메아리와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긴장된 추측으로 웅성거리는 마을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가족의 소박한 초가에서 발을 내딛기도 전에 그녀의 이웃 순자 할머니가 걱정으로 주름진 얼굴로 서둘러 길을 올라왔습니다. 들었니? 노인은 인사도 없이 물었고 일로 거칠어진 손을 비틀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강태식이 한밤중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돌아왔다더구나. 곧장 느티나무로 가서는 그 이후로 꿈쩍도 않고 있다더라.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만한 사냥꾼이 마을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하물며 그들 공동체의 심장인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머무른다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불안감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녀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했나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어떤지 화를 내기는 쉽고 용서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지. 아무도 그의 분노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았어. 미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강태식을 대할 때 인내와 조심성을 권고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은 그를 더 큰 폭력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냥꾼의 예상치 못한 출현과 함께 그녀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바꿀 만한 일이. 순자 할머니에게 산만한 작별 인사를 건네고 그녀는 마을 광장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태식을 혼자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이 떨렸지만 그를 그의 우울한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느티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구하게 만들었든 그들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광장에 다가가면서 미영은 작은 군중이 오래된 느티나무로부터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냥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등을 나무줄기에 기대고 앉아있었고 마치 큰 무게라도 짊어진 듯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총은 옆에 잔디 위에 버려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영이 무리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의 눈은 넓게 뜨여 의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집단적인 불안감을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피부를 따라 따끔거렸습니다. 안정시키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녀는 마지막 몇 걸음을 건너 강태식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천히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오만함과 차가운 잔인함이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뼛속 깊은 피로와 절망처럼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땅을 공포에 떨게 했던 두려운 사냥꾼이 아니라 구원을 찾는 한망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고 절반은 대답을 두려워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강태식은 깊은 감정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곰의 모습을 한 이 땅의 영혼을 그분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행동의 진정한 결과를.
제가 일으킨 고통을. 그리고 그분은 제게 보상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미영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산신령은 그녀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속삭여진 신화였습니다. 강태식이 마치 산신령이 살과 피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경이로움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는 사냥꾼에게 일어난 깊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때 두려움과 폭력의 상징이었던 그가 이제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비록 그녀의 심장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의 팔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죠. 그녀는 조용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길고 구불구불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가야 할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티나무에 지켜보는 가지들 아래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마을 소녀와 한때 그들 존재의 재앙이었던 사냥꾼 사이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들의 세계에 바로 그 구조를 재형성할 동맹이. 조용한 해안 마을, 시클리프는 고요한 리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단순한 일상에 만족하며 대부분은 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부였으며 바다와 얽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바다보다는 숲과 절벽 위에서 고독을 즐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나스, 고독한 어부는 시클리프에서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바다의 거친 바람에 맞서며 쌓인 주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 속에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누구와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는 방식을 잘 알지 못했지만 조나스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낚시, 배수리, 그리고 집 뒤에 조용한 숲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스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 그의 집 근처에 한 마리의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곰은 크고 강력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곰을 위협으로 보고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곰을 위험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오히려 그 곰과 묵묵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연결은 아니었습니다. 조나스는 수년 전 그 곰이 아기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곰이 길을 잃고 겁을 먹은 상태였고 조나스는 그 곰에게 먹이를 주었고 그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작은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먹을 것을 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었지만 조나스에게는 그 곰이 느끼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작은 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란 그 곰은 숲의 그림자 속에서 조나스를 지켜보았고 조나스는 그 곰에게 말도 없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곰은 때때로 그 말을 들으며 마치 사람처럼 그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각각의 고독 속에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유대감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리온, 악명 높은 사냥꾼이었고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사냥꾼으로 그가 사냥한 동물들의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를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나스는 오리온의 자랑을 들으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곰을 사냥하기 위해 이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조나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곰이 인간에게서 쫓기거나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 날이 올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날이 실제로 오고 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저녁, 해가 지고 마을의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어두워질 때 마을의 현명한 여인인 사라가 조나스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자연과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나스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라는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나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어. 조나스는 그의 집 앞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알아챈 그는 일어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라? 그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망설인 후 그가 느끼는 긴장감을 보았습니다. 마을에 사냥꾼이 있어? 오리온이라고 해. 그가 곰을 사냥하려고 마을에 왔어. 조나스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곰, 그의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날이 올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나스는 조용히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리온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신뢰를 얻었어. 우리는 그에게 맞설 수 없을 거야. 조나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곰을 지킬 수 없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경고해야 해요. 조나스는 말했다. 그녀를 지켜야 해요. 사라는 조나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나스. 오리온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아요. 조나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제 막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떠난 후 조나스는 홀로 집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곰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리온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존재였고 그의 결단력은 냉혹하고 강렬했습니다. 조나스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곰을 해치려 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가 숲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바람은 갑자기 차가워졌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평소와 달리 고요해졌습니다. 조나스는 그가 들어갈 숲의 깊은 곳에 뭔가가 숨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은 그에게 친숙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리온이 숨어서 그를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나스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곰에게 전할 메시지가 담긴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꾸러미 속에는 조나스가 매일 준비해놓은 음식과 곰을 위해 만든 작은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곰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오리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가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조나스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자신이 가는 길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조나스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곰일까? 아니면 오리온이 숲에 숨어있는 것일까? 그때 숲속에서 반짝이는 커다란 눈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곰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나타났고 조나스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았고 조나스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감촉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마을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강태식은 다시 한번 그와 숲, 마을 사람들 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강태식이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마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결단을 존중하며 더 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숲은 더 이상 그의 적이 아니었고 그것은 이제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한 사람의 구속을 넘어 마을과 숲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은 그의 새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을과 숲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길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길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며 마을 사람들과 숲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태식의 변화는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한때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냥꾼은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고난과 희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차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가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 덕분에 강태식은 마을 사람들을 단순히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함께하면서 그는 숲과 마을, 그리고 그들 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차가운 겨울밤, 강태식과 미영은 마을 광장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난로 주위에 앉아 따뜻한 불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가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거에 잔혹했던 사냥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가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며 그의 새롭게 선한 마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태식, 이제 정말 마을의 일원이 되셨네요. 숲과 마을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강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꽃이 타오르는 난로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그토록 숲과 마을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 나는 이곳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강태식의 변화를 축하하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화기애애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도 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며 그의 새로운 길을 향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깊어져 가자 마을은 여전히 강태식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냥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고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마을에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 더 단합되어 갔습니다. 강태식은 이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숲과 마을의 조화를 이루는 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속을 넘어 마을과 숲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길이었습니다. 끝.